주술회전 211화의 타이틀은 무르익다. 진하나에서는 주술사 사냥을 위해 콜로니에 들어온 외국 군대가 반대로 주령에게 사냥당하고 이타도리는 그들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홍성궁에 침입할 당시 켄자크의 대사로 사멸해유는 이미 그 역할을 끝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번 화에서는 일본 열도가 피안으로 건너가며 동화전 준비가 완료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전국에 발생한 10개의 콜로니, 일본의 인간을 피안으로 건너가게 하는 경계, 경계를 잇는 결계, 콜로니의 주력이 가득 차면 이 주력이 경계를 잇는 결계로 모이고 모인 주력을 원동력으로 삼아 일본의 인간을 피안으로 건너가게 하는 경계를 이동시킵니다. 경계의 이동이 끝나면 일본 전체를 피안으로 넘기는 준비가 완료. 이것이 사멸해유의 목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경계가 지나가는 모습을 마치 스캐너처럼 그림자가 생겼다 사라지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간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민감한 사람은 컨디션 불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민감한 사람의 대표로 2권에서 나왔던 레스토랑의 점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는 켄자크와 주령이 회의할 때 목숨의 위험을 감지하고 그대로 도망쳐 살아남은 인물로, 당시 4명의 의분 여동생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여성 4명과 함께 한 집에 있는 모습이 그려졌고, 여전히 저주에 대한 감이 좋아 혼자만 섬뜩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면은 바뀌어 11월 16일 정오 도쿄 제1콜로니 마키가 이타도리와 후시구로에게 현재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스쿠모와 초소가 켄자크에게 패해 텐겐이 그의 수중에 떨어진 것, 두 사람에 의해 홍성군 결계 밖으로 전송된 초소는 옥문강의 뒤를 가지고 무사히 고전 측과 접촉. 그는 적혈조술의 영향으로 피가 이어진 켄자크의 생존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켄자크가 승리한 결과 텐겐이 그의 손에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전투가 끝난 후 홍성궁의 상황까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키라라짱은 결계 밖에서 상황 파악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와 초소는 처음 만나는 사이지만 초소가 자신을 이타도리의 형이라고 소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동화를 위한 준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동화가 시작되지 않는 것에 고전 측은 의문을 품습니다. 동화를 시작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을 위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스쿠모가 만든 블랙홀의 영향으로 시간의 어긋남이 발생, 켄자크가 있는 홍성궁 주변은 이미 며칠이 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생각이 없는 경우라면 동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 아직 다 모이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데요. 얼마 전 우라움에 출연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스쿠나가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인트가 충분한데도 선배들이 룰을 추가하지 않은 이유가 나왔습니다. 먼저 추가 예정인 룰은 4개, 포인트 양도, 콜로니 출입, 콜로니 안과 밖의 통신, 사멸해유로부터 이탈. 이 중 1번은 히구르마에 의해 룰 추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콜로니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쿠루스와 마키. 쿠루스는 천사의 술식 소멸에 의해 결계를 빠져나갈 수 있고, 마키는 주력이 완전 제로가 되어 무기물, 물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멸해유 플레이어로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즉, 이 두 사람 외에는 콜로니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룰이 없으면 결계 안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문제는 사멸해유의 룰에 플레이어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전파를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멸해유의 룰은 2가지, 본래 사멸해유의 총칙과 콜로니의 룰이 있으며, 사멸해유 총칙은 현재 총 10개, 그리고 밝혀진 콜로니의 룰은 침입한 플레이어를 9개의 지점으로 랜덤 전송하는 것입니다. 만약 출입 불가, 전파 차단이 콜로니의 룰일 경우 콜로니의 룰은 사멸해유 총칙과는 별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멸해유의 총칙을 변경해도 결계 안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수단의 확립은 우이우이의 워프 능력과 결계를 통과하는 마키의 능력을 합쳐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불확실한 룰 추가는 건너뛰고 4. 사멸해유로부터 이탈을 먼저 진행하기로 합니다. 오코츠와 하카리로부터 득점을 양도받아 359점을 가지고 있는 후시구로가 사멸해유에서 이탈하는 룰을 추가하려고 하지만 코가네가 각하, 이유는 사멸해유의 영속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의 반응에 후시구로는 신규 플레이어를 대역으로 세운 후 사멸해유에서 이탈하는 룰을 제안하지만 이것도 각하, 여기서 코가네가 승인이 가능한 룰을 알려주는데요. 플레이어는 대역으로 신규 플레이어를 결계 밖에서 초대하고 100점을 소비하는 것으로 사멸해유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사실 코가네가 제안한 룰은 100점을 벌기 위해 최소 20명이 죽어야 하므로 사멸해유 영속에 저촉된다고 할 수 있으나 사멸해유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된 이상 코가네 상대로 더 이상의 교섭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후시구로가 이것을 승인, 룰 11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각지에 있는 술사들의 모습이 그려졌는데 의외로 아마이가 아직 살아있어서 나름 괜찮은 술식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미키는 11월 20일 전에 콜로니에 들어가 참가 선언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위해 후시구로는 마키에게 스미키를 콜로니로 데려와 줄 것을 부탁합니다. 11월 16일 15시 스미키와 그녀의 대역을 맡을 이지치상 그리고 마키가 콜로니로 향하고 있습니다. 공식 팬북에 따르면 이지치상이 목표를 주술사에서 보조감독으로 변경한 경위는 멘탈이 이쪽과 너무 맞지 않아서 라고 하는데요.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고조였습니다. 어린 시절 후시구로와 마찬가지로 섬세함이 너무 없는 사람이라 놀라면서도 술사로서 재능이 없는 인간이 해나갈 수 있을 만큼 만만한 세계가 아닌 것을 아는 고조 나름의 상냥함이라고 이해하고 감사하는 이지치상. 그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스미키가 등장하면 뭔가 사건이 생길 거라고 예상했던 저는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을 보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개개 선생에게 내동댕이 쳐지는 기분을 맛봤습니다. 일단 그녀는 후시구로와 이타도리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정확하게 전송되었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 1. 9분의 1의 확률. 플레이어가 전송되는 9개의 지점에 비기너 사냥꾼이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후시구로도 전송 포인트 중 하나에 미리 가 있었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우연히 그 앞으로 전송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스스로 전송 위치를 조정. 이것이 가능하다면 스미키가 이런 종류의 술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이우이의 워프라든지 고조처럼 고속 이동이 가능한 술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스미키를 만난 후시구로는 츤데레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타도리와 크루스는 이것을 보고 놀리며 재밌어 하는데요. 211화를 두 번째 읽을 때는 후시구로의 행동이 츤데레로 보이지 않고 스미키가 핀포인트로 자기 앞에 나타난 것에 위화감을 느낀 데서 비롯된 말줄임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시구로는 계획대로 스미키에게 100점을 양도 사멸해우로부터 이탈을 선언하길 기다리는데 그녀는 후시구로에게 받은 포인트를 맘대로 사용해서 콜로니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룰을 추가합니다. 땀을 흘리며 소심해 보였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무섭고 묘한 웃음을 짓는 그녀를 보고 후시구로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210이라는 종료됩니다. 스미키의 상태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지만 저는 그녀가 수육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술사는 강생한 인간의 뇌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단편적인 정보를 모아 후시구로의 누나 역할을 연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누나가 깨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메구미가 적어도 한 번은 만나러 갔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때 메구미에게서 사멸해유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을지도 모릅니다. 수육체는 그릇이 주물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외모가 변하지 않으며 스미키가 내성이 강한 사람이라면 외모가 바뀌지 않은 것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사멸해유 플레이어로 후시구로 스미키라는 이름이 등록된 부분인데요. 주물과 공존하는 타입인 이타도리와 크루스는 그릇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그릇의 이름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천년 전 술사인 레지스타. 해이안 시대의 외국어 이름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쪽도 그릇의 이름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름만으로 수육체인지 현대의 술사인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위화감이 든 것은 룰을 추가할 때 스미키의 말투인데요. 여고생이라기보다는 거의 중년 여성 같았고 옛날 사람의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스미키가 원래 그런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흑화로 이지치상의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키가 당할 일은 없지만 결계 앞까지 데려다주고 자리를 떠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과거 회상 장면이 등장한 그의 사망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노력하면 3급 주령까지 재령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가 스미키라면 확실하게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